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조동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유학비 지원 등을 두고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야당은 자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흡연이 혈관 손상과 뇌염증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염증으로 뇌 손상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5G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를 터치화면 속으로 넣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얇고 가벼운 5G 스마트폰 제작이 가능한 것은 물론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조동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호화 유학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을 공식 사과했지만 야당은 관련 자료 제출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예금 2,450만 원, 3천만 원대 포르쉐 자동차. 야당 의원들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황제 유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현재 8,479만 원의 현금, 예금, 자동차 이런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성 과정, 본인이 보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데 조 후보자가 연구개발비로 해외 출장을 가서 두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카이스트 공모 출장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가 시인하신 것처럼 차남과 장남의 그 졸업식에 맞춰가지고 그 인근에 출장을 가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엔 적정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허위 해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 의도적으로 장관 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은 그냥 교수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좌우간 그 출장 계획에 입각해서 서류를 내고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까지 주장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며 청문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당장 현안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고 그게 정부 각 부처 사이에 우월적으로 리더십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녀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조동호 후보자. 거듭되는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장관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가 해외 출장 대부분을 배우자와 함께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출입국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조 후보자가 공식 해외 출장을 나간 46회 가운데 36회에 배우자가 동반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미국 출장을 모두 배우자와 함께 갔으며 출장 시기도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졸업 시기와 겹쳤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야당 의원들이 배우자 항공료 공금 사용 의혹을 제기하자 조 후보자는 배우자 비용은 자비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금속인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가 뇌세포 염증을 유발하는 과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염증은 뇌졸중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층에서 뇌졸중 환자가 늘고 있어서 금연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흡연이 혈관 손상을 촉진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유발되는지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 흡연에 의한 세포 염증 유발 기전과 손상 기전에 나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는 몸에 들어와 뇌를 구성하는 주요 세포에 상처를 내는데 이때 암세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치라는 신호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후 염증 유발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데 그 영향으로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겁니다.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 모두 해당하고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고령의 환자에게 많다고 알고 있지만 요즘은 청장년기에도 많습니다. 특히 45세 미만 남성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이 많습니다. 염증은 뇌졸중 발생과 진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 생활 속에서 담배 연기 노출을 줄일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금연 정책에 흡연의 해악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논문은 최근 국제학술지 PLOS-ONE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국내 의사의 35%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향대 서울병원 연구팀은 의사와 의과대학생 등 669명을 대상으로 의료 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83%는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의 장점으로 대량의 고품질 임상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35%는 인공지능이 직업적으로 사람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암세포가 배출하는 단백질이 주변에 잠자고 있던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깨워 종양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브래드퍼드대 연구팀은 암세포가 더 넓게 퍼지기 위해 분비하는 EN2라는 단백질이 주변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행동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주변에 잠자고 있던 암세포에 이 단백질이 들어가면 항암 치료에도 죽지 않는 강력한 암세포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전립선 세포가 이 단백질과 만나면 면역체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원리로 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5세대 이동통신 5G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테나를 개발했습니다. 안테나를 터치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내장시킨 건데 스마트폰은 물론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통신 신호가 막힘없이 흘러나옵니다.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가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휴대전화 안테나를 얇은 막 형태로 만들어 화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두께의 금속을 그물 형태의 안테나로 구현하여 빛이 통과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내장되어 안테나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5G는 1기가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크고 전송 속도가 빠른 만큼 성능 좋은 안테나가 2배 이상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얇고 가벼워지고 있는 만큼 안테나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무선통신 단말기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이런 플렉서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환경에서 디자인과 안테나 개수, 즉 통신의 필요 용량 상충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연구는 5G 스마트폰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와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 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낮겠지만 예년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중서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며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 지방부터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총리는 중국 하이난 보아오 국빈관에서 열린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양국 모두에게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공동 연구와 비상 저감 조치에 대한 공동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환경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자고 답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계속된 실험으로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을 더 찾아냈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새로 추가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은 5가지. 돈나무 또는 금전수라고 알려진 파키라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백냥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의 순이었습니다. 이 식물들을 실내에 두면 초미세먼지가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실험은 일정한 크기의 실험방에 미세먼지를 날린 뒤에 4시간이 지난 후 미세먼지 감소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잎의 뒷면이 주름 형태인 식물이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잔털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잔털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가장 안 좋았었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웨이브 지는 것처럼 주름이 져 있는 경우에 미세먼지가 거기에 더 많이 흡착이 된 걸로 봐집니다. 결국 대체적으로 보면 거실에 이런 식물이 심어진 화분 3개에서 5개를 4시간가량 놔두면 초미세먼지가 20%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가습기는요,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세균 염려도 있어가지고 식물을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니까 공기 정화 역할도 하고 가습 효과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식물을 관리할 때는 식물의 성장과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잎의 앞면은 깨끗하게 닦아주되 뒷면은 닦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이렇게 식물을 화분에 따로따로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벽에다 걸어두는 바이오월 방식을 택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화분 식물보다 바이오월이 7배 정도 저감 효과가 컸습니다. 앞서 농진청은 아열대 식물인 수염 틸란드시아와 아이비, 산호수, 스킨답서스와 관음죽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내 식물이라고 추천한 바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인류 최초로 전원 여성 우주비행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나사의 비행이 아쉽게도 변경됐습니다. 여성 우주비행사 2명 중 1명이 남성으로 교체된 건데요. 이유는 나사가 여성 비행사를 위해 미리 맞춰놓은 우주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내일 예정된 나사의 우주비행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배터리를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당초 우주비행사는 지난 6년간 훈련받은 2 여성 비행사 크리스티나 코크와 앤 맥클레인. 여기에 지상 관제사까지 모두 5명이 여성이어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이 우주 유영을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I think that my career and perhaps me being up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can really show women and girls and everybody that hey, we're not just sitting at the table, we're leading the table. There's no excuses. 하지만 이런 최초 여성팀 우주 계획은 우주복 문제로 틀어졌습니다. 항상 큰 우주복을 입어왔던 맥클레인을 위해 큰 우주복이 준비됐는데 지난주 첫 우주 유영을 하면서 중간 크기 우주복이 몸에 더 맞는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부랴부랴 새 우주복을 준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결국 맥클레인은 남성 우주비행사로 교체됐습니다. 나사 측은 중간 크기의 여벌 우주복을 비행 시간 전까지 준비하기 힘들다며 비행사를 바꾸는 게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We have to go in. Anybody that's going to strap themselves to the top of the rocket has to understand that things can go wrong and needs to be prepared to respond to it. It's because what we're doing is so important. 1961년 인류가 최초로 우주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배출된 우주 비행사는 모두 500여 명.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이번 비행이 여성 우주인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만큼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지만 완벽한 임무 수행이 우선이라는 격려도 쏟아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은 만큼 매일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저장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 잡은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